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신사 여러분, 만약 밤마다 3번, 4번, 혹은 5번까지 화장실에 일어나야 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약 70%가 소변을 볼 때 심각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전립선 건강을 망가뜨리고 방광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잘못된 습관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실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뿐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배뇨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전립선의 염증이 줄고 소변 흐름이 개선되며 방광이 완전히 비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여러 번 깨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질 전체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이슈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화장실 습관을 완전히 바꿀 진실을 알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닥터 한수진입니다. 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환자들을 30년 이상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중 상당수는 단 하나의 잘못된 습관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남성이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로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별표 올바른 배뇨 습관 별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만 사실 사소한 잘못된 행동 하나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빈뇨 같은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그렇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신사 여러분.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복잡하지 않은 해부학적 원리를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방광은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물풍선 같은 근육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호두 크기의 전립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전립선이 소변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일종의 밸브처럼 작용해 소변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모든 남성에게 자연스럽게 전립선이 서서히 커집니다. 바로 이때 많은 남성들이 화장실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전립선에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전립선을 손상시키는 단 하나의 실수. 이제 약속드린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가장 흔하면서도 파괴적인 실수, 즉 전립선에 부담을 주는 습관은 소변을 빨리 끝내기 위해 복부에 힘을 주거나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끝내야지 하며 배에 힘을 주는 바로 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줄기가 약하거나 중간에 끊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 힘을 주고 싶은 충동은 당연히 생깁니다. 특히 공공화장실처럼 서 있는 상황이거나 바쁘거나 거의 다 봤는데 약간 남은 것 같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오랜 세월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후 내용에서는 바로 이 습관을 바꾸는 올바른 방법과 전립선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지난 15년간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완벽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변을 볼 때 힘을 주면 우리는 의학적으로 별표 여갑, 역류압력, 별표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즉, 방광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두지 않고 복부 근육의 힘으로 억지로 소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압력은 곧바로 전립선과 방광에 직접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며 전립선이 커지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압력은 이미 민감한 전립선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같이 전립선을 밀어내는 충격을 가하는 셈입니다. 이 지속적인 자극은 전립선 비대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더 나쁘게는 소변 역류라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변 역류란 무엇일까요? 복부 압력으로 인해 소변이 앞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방광 쪽으로 다시 밀려 들어가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불완전 배뇨 혹은 잔뇨라고 부릅니다. 이 잔뇨는 단순히 남아있는 소변이 아닙니다. 그 안은 박테리아가 증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 감염이 다시 전립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악순환이 보이시나요? 압력염증 잔뇨 감염, 다시 염증 더 큰 압력. 이 순환은 멈추지 않으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만성적인 손상과 통증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이 나쁜 습관은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밀어내는 행동은 방광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혼란시킵니다. 방광에는 배뇨근, 뒷누서 머셀, 별표이라는 주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소변을 자연스럽게 배출하기 위해 스스로 수축합니다. 하지만 복부 근육으로 계속 도와주면 뒤배뇨근은 점점 느슨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스스로 수축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게으른 방광 또는 저활동성 방광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신사 여러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여전히 찜찜하고 자주 마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밤에도 3번, 4번, 5번씩 일어나야 하고 숙면이 방해받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며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전반적인 건강까지 저하됩니다. 이 잘못된 습관은 전립선뿐 아니라 몸의 회복력과 깊은 수면의 질까지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이완 배뇨 기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이미 망가진 건가요?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하고 자연적이며 무료입니다. 단, 꾸준한 실천과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익혀야 할 올바른 습관은 이완 배뇨, 릴렉스트 보이딩, 별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변을 보는 것은 힘으로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이완의 과정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케빌 소변이 마렵다고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로 가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너무 급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방광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깁니다. 키케기 화장실에 도착하면 여유를 가지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이완 상태를 유지하며 소변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평생 해왔던 것처럼 복부로 밀어내는 대신 정반대로 하십시오. 복부 근육과 골반저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세요. 단순히 소변을 흘려보낸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소변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몸을 맡기고 중력과 자연스러운 이완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십시오. 절대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며 깊고 천천히 숨을 쉬고 어깨와 가슴, 횡격막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변이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아도 억지로 밀어내려는 충동을 참으십시오. 그냥 몇 초 동안 조용히 기다리세요. 긴장을 풀고 방광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두면 당신의 방광이 스스로 한 번 더 수축하여 남은 소변을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압력을 만들지 않고도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이 의식적인 기다림과 인내심이 바로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전립선을 위한 3가지 추가 조언. 이제 이 중요한 습관에 더해 당신의 전립선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3가지 핵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탁월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1. 소변 자세의 진실. 많은 남성들이 서서 보는 것이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요실금 또는 잦은 배뇨 증상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 의학 연구 결과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가장 좋은 자세로 밝혀졌습니다. 앉은 자세는 골반저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 보다 자연스럽고 완전한 배뇨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소변이 부드럽게 흐르죠. 물론 한국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당신의 전립선은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숙면,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2번째로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화장실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비록 30초, 1분, 혹은 2분이 더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급하게 끝내려 한다면 차라리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다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서두름은 전립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몸과 전립선은 인내심 있는 배뇨 습관을 필요로 합니다. 3. 고급 기술 디중 배뇨, 더벨 보이딩. 이제 아주 적은 사람만 알고 있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이중 배뇨, 더벨 보이딩, 별표입니다. 소변을 본 후 억지로 밀지 않고 그 상태로 앉거나 선 자세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 뒤 5에서 10초간 기다리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첫 배뇨 때 남았던 잔뇨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을 훨씬 더 완전히 비울 수 있고 하루 동안 화장실에 가야 하는 횟수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닥터 한수진, 제가 힘을 주지 않으면 다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가끔 속옷에 소변이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별표 새어나온 별표는 방금 말씀드린 잔뇨 현상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더 세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중 배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몇 초 더 기다리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세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요도에 남아있던 소변을 완전히 배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심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기기나 보조 시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도를 확장하는 요도 스텐트, 교리스렐 스텐트, 혹은 전립선 조직을 들어 올려 흐름을 개선하는 별표 비침습적 시술 듀로리프트, 듀롤리프트, 별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런 시술은 폐색이 매우 심한, 의학적으로 중대한 사례에만 필요한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불편이나 경미한 증상에는 생활습관 교정이 최우선입니다. 수술이나 기기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자연스러운 이완 배뇨법을 최소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볼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당신의 몸이 올바른 배뇨 방식을 다시 배우고 회복할 시간을 주십시오.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이 습관 하나만 바꾸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자주 받는 또 하나의 질문을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여성도 밤에 자주 일어나 소변을 보나요? 그 답은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의학적으로 야간뇨라 불리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은 남성과 다릅니다. 여성은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원인은 주로 골반적인 약화, 감염, 당뇨병 또는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에서 비롯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화장실을 벗어나
생활 습관이 전립선과 방광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정하게 물을 마셔야 하며 몸의 균형을 위해 하루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취침 직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 마지막 물 한 잔을 마시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저녁 이후로는 최대한 줄이십시오. 이 두 가지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평소보다 더 많은 소변을 만들고 방광과 전립선을 모두 자극합니다. 커피, 홍차, 에너지 음료, 맥주, 술 모두 같은 영향을 줍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조절해야 할 항목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이십시오. 한 가지 흥미로운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콜라에 레몬을 타서 마셨더니 그날 밤 숙면했다고 하셨죠. 저는 모든 분의 경험을 존중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콜라는 당분과 카페인이 많아 전립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레몬의 산성 특성 또한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조합은 단순히 우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민간요법보다 검증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을 꾸준히 손상시키는 가장 큰 실수는 소변을 볼 때 복부에 힘을 주거나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이 습관은 역압을 만들어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고 잔뇨를 남기며 결국 감염과 재발을 반복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이완 배뇨법입니다. 복부를 완전히 풀고 깊은 호흡을 하며 흐름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끝나도록 두십시오. 강제로 밀어내지 말고 흐름을 신체의 리듬에 맡기세요. 증상이 있다면 앉은 자세로 배뇨하고 절대 서두르지 말며 별표 이중 배뇨법 5에서 10초 후 다시 배뇨 시도 별표를 실천하십시오. 낮 동안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밤에는 물과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줄이십시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들이 당신의 전립선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잦은 요로 문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결국 더 깊은 숙면과 편안한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부끄러움이나 무지로 인해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개인적인 도전을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완전히 2주간 이완 배뇨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로 경험을 알려주십시오. 변화를 느끼셨나요?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었나요? 수면이 더 편안해졌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이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망설이는 다른 남성들에게 큰 동기와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 닥터 한수진을 구독하시고 남성 건강, 전립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1일 안에 전립선 염증을 완화하는 5가지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식품들은 대부분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치유 효과를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소 앉아서 소변을 보십니까? 아니면 서서 보십니까? 곧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설문조사를 올릴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후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친구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